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맹자왈 공자왈 맹자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랜선을 통해 만난 것이 벌써 6번째더라고요. 자, 5번 동안의 만남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기분이 좋아야 학습 효과도 높아진다는 말 기억나나요? 자, 기분 업하기 위해 입꼬리 한번 올려볼까요? 개구리 한 마리 하면서 입꼬리 올리기예요. 생각나죠? 한번 해봅시다. 입꼬리 올리고 10초 끌기입니다. 이왕이면 큰 소리로 하면 기분이 좀 더 좋아지겠죠? 시작! 개구리 한 마리. 자, 입꼬리가 올라가면 우리 뇌는 우리 주인님 기분이 좋은가 보다 하고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는데요. 자, 뇌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왕이면 행복하게, 이왕이면 학습 효과가 높게 뇌를 항상 잘 관리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맹자쌤은 생활문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을 쑥 올리고 싶었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실력이 좀 향상된 것 같나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는 만큼 발전되리라 기대합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일기처럼 자기 반성이나 성찰을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는 항상 독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독자, 나의 독자를 의식하고 배려하며 글을 쓰면 글을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쓰게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겠죠. 어떻게 쓰면 독자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할까? 무슨 말인지 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할까? 그리고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표현하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의 글쓰기 실력은 쑥 향상되겠죠. 자, 지난 2시간 동안 생활문 심사해보는 활동과 생활문 첨삭하기 활동을 했어요.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글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첨삭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심사를 할 때 필요한 기준과 첨삭을 하면서 말했던 맹자쌤의 글쓰기 노하우를 특히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글쓰기를 완성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글의 처음, 가운데, 끝맺음 세 덩어리로 나누어 썼는지 살펴봐야겠죠. 또 글의 첫 인상인 글머리, 글머리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처음, 가운데, 끝맺음 각각의 단계의 특성이 드러나게 글을 제대로 썼는지 그것도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앞으로 글을 쓸 때 이 5가지 평가 기준을 기억하면 글쓰기 실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글 고쳐쓰기, 즉 첨삭 활동을 통해서 맹자쌤의 글쓰기 팁 몇 가지를 수시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나요? 자, 제일 처음은 앞뒤 문장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구성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참 기분이 좋다라고 내가 첫 문장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글을 읽는 독자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왜 기분이 좋을까 생각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캠핑장을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꼬리를 물고 쓰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 문장이 원인이나 결과 혹은 이어지는 말에 어울리게 앞뒤 문장을 구성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글의 주제는 하나죠. 이 하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 개의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글을 이룹니다. 같은 내용끼리 모아 문단을 만들지만 각각의 문단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요. 만약에 글을 다 쓴 후에 다시 읽어볼 때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나 또 관련 없는 문단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아깝지만 과감하게 삭제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글이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지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자, 세 번째는 맹자쌤의 세 번째 팁으로는 새콤달콤 재미있고 맛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걸 넣으라 그랬어요? 맞아요. 대하체, 흉내내는 말, 꾸며주는 말을 양념이라 생각하고 골고루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이 맛있게 새콤달콤 생생하게 살아나고 독자가 읽을 때 재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자, 네 번째, 표현의 기준은 나 자신이라고 했어요. 생활문은 특히 내가 주인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다, 오다, 팔다, 사다 등의 낱말을 사용할 때 기준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쓴 글은 알맞은 말로 이해하기 쉽게 쓴 글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말을 많이 나열했다고 글을 잘 썼다고 하지 않습니다. 알맞은 낱말을 선택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여 독자가 읽었을 때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바로 잘 쓴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쌤의 팁 잊지 말아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문 쓰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외에도 생활문을 잘 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더 있답니다. 여러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좋은 버릇을 잘 들여놓으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80살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을 버릇으로 들여놓으면 어떨까요? 그럼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버릇 때문에 글을 잘 쓰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맹자쌤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버릇을 들여놓으면 자연히 글을 잘 쓰게 만들어주는 습관 3가지. 여러분, 궁금하죠? 맹자쌤의 홈러닝에서 글 잘 쓰는 습관 3가지 영상을 이미 제작해 놓았답니다. 어떤 습관을 들여야 글을 잘 쓰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봅시다. 이번 영상은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공부한 지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딱 20%밖에 남지 않는데요. 다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습관을 들여요? 그쵸? 그러니까 잘 기억하기 위해 메모하면서 영상을 감상하길 바랍니다. 메모 준비되었나요? 자, 여러분 집중! 안녕하세요, 여러분. 맹자쌤의 홈러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활문 쓰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맹자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어 고맙습니다.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글로 전하는 것이랍니다. 내 글을 읽는 그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어야 한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니? 그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생활문 처음에는 사건의 시작과 사건의 발단에 대하여 써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된다면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생활문 가운데 부분에서는 사건의 전개에 대해 알려줍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도 다 알게 된다면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생활문 끝맺음에서는 사건의 결말과 그 일을 겪으면서 했던 생각이나 느낌도 알려주는 거예요. 독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처음, 가운데, 끝맺음으로 나누어 글을 쓰면 아하, 그랬구나. 네 글 읽으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독자도 내 생각에 공감하고 감동하게 된답니다. 이제부터 글쓰기는 독자와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술술 써지고 다 쓰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헝클어진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몇 주 동안 맹자쌤과 함께 생활문 쓰기 비법에 대하여 완벽하게 공부했어요. 앞으로 생활문을 직접 써보는 일만 남았어요. 자신 있죠? 내가 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을까요? 어머나, 머리로는 다 이해했는데 왠지 자꾸 주저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맹자쌤이 뭔가 더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맹자쌤이 마지막 비법까지 탈탈 털어서 공개해야 하겠군요. 저 멀리 뛰기 선수 보세요. 좋은 기록을 남기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하겠죠. 그럼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매일매일 글 한 편씩 쓰는 연습을 하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싫어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맹자쌤에게 다 계획이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르쳐 달라고요? 좋아요. 토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습관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했어요. 그 어떤 일도. 그렇다면 글을 잘 쓰는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죠?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3가지 습관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메모하는 습관, 2번째는 생각하는 습관, 3번째는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럼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첫 번째 습관,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 메모하는 습관은 왜 필요할까요? 생활문의 글감은 바로 우리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상적인 것, 감동적인 것, 처음 느껴보는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메모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기만의 비밀 수첩을 가지고 다녀도 좋고 스마트폰에 메모해도 좋아요. 맹자쌤은 카카오톡을 이용해요.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나에게 톡을 보낸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좋은 장면, 좋은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럼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메모해야 할까요? 다른 날과 다르게 겪은 특별한 일을 메모해요. 새롭게 마음에 와닿았던 일도 메모해봐요.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생각도 잊지 않게 메모하고 깨달음을 준 말이나 장면을 메모해 놓으면 글을 쓸 때 다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만큼 글쓰기 재료가 풍부해집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도 메모해 놓을 게 많아요. 책에서 만난 감동적인 장면, 좋은 말, 좋은 문장들을 메모해 놓았다가 읽고 또 읽으면 내 것이 되고 글을 쓸 때 자연스럽게 녹아 나온답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도 생겨요. 코끼리 다리만 관찰하고 코끼리에 대한 글을 쓸 수는 없겠죠? 코끼리 코도 다리도 뿔도 만져보고 살펴봐야만 코끼리에 대한 글을 잘 쓰겠죠. 메모를 하다 보면 저절로 유심히 관찰하게 된답니다. 본 것만 메모하지 말고 생각한 것도 메모하면 생각하는 힘이 점점 길러져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분석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종합적인 사고력이 개발된답니다. 여러분, 좋은 글은 하루아침에 쉽게 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좋은 글을 쓰는 첫 번째 비법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고 생각하는 힘도 길러진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한 2번째 습관은 바로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더 편한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처럼 발전해 올 수 있었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몇 시지? 맹자쌤의 질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오늘 무슨 요일인가 생각했죠. 그리고 몇 시인지 시계를 찾아보면서 두리번거렸죠.
우리 뇌는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찾기 위해 생각을 한답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나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뇌가 작동하면서 생각한답니다. 그럼 무엇을 질문할까요? 나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엄마인가요? 선생님인가요? 바로 나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하면 좋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사안마다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하는 순간 나의 뇌는 바로 작동하죠. 그리고 답을 찾아낸답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도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은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답을 찾기 위해 책에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책을 제대로 읽게 된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쓴 글과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쓴 글의 수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다시 정리하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해라.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세 번째 습관은 바로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가끔 우리는 철학자보다도 더 멋진 생각을, 시인보다도 더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느끼고 끝하면 그 좋은 생각이나 느낌이 기억의 저 너머로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좋은 것은 서로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생각과 좋은 느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머릿속에 헝클어졌던 생각도 정리가 되죠. 표현은 신기하게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좋아진답니다. 표현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시인 같은 느낌도 철학자 같은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쓸 때 생각에 대한 표현, 느낌에 대한 표현을 남들과 다르게 아주 멋지게 근사하게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죠. 매일매일 다른 내용의 일기를 쓰는데 일기 끝은 똑같아요. 참 재미있었다. 무척 속상했다. 이런 친구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같은 상황에 같은 느낌을 세 가지로 표현한 걸 한번 보세요. 엄마가 아파서 속상했다. 엄마가 아파서 얼굴을 찡그릴 때마다 내 마음도 아파오는 것 같았다. 엄마가 아프니 내 마음의 즐거움이 다 사라진 것 같아. 자꾸 아픈 엄마 얼굴만 떠오른다. 어느 표현이 마음에 와닿나요? 좋은 표현은 사람을 감동시킨답니다. 그러면 좋은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을 만나 영어로 대화할 때 일단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말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표현을 잘 하려면 단어, 즉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해요. 맹자쌤은 좋은 표현을 하려면 어휘를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어휘를 알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을 알맞은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어휘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국어사전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맹자쌤이 어렸을 때 국어사전은 종이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네이버 국어사전, 구글 국어사전, 다음 포탈의 국어사전, 인터넷 사전이 있어 낱말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검색되죠? 맹자쌤이 인터넷에 들어가 습관이라는 낱말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그리고 그 밑에 비슷한 말로 관례, 상습, 풍습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버릇이라고 쳐봤어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 습관과는 뜻이 다르긴 하지만 뭔가 비슷하죠. 두 낱말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가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낱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했는데 예문도 나와 있었어요. 너무 친절한 국어 사전이에요. 그 예문을 봤더니 두 낱말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휘력을 늘리려면 국어 사전과 친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어휘와 쓰임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좋은 표현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좋은 표현을 모아보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만나면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 문장을 그대로 따라 써봐도 좋아요. 또 표현을 흉내내어 봐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작가들 못지않은 표현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어휘력을 늘리라고 했죠. 그리고 좋은 표현을 수집하면서 따라해보라고 했어요. 어휘력과 좋은 표현이 많이 담긴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책이지요. 그렇다면 독서를 많이 하면 어휘와 표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가져야 할 3가지 습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메모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표현하는 습관. 자, 글쓰기 재료를 많이 가지려면 항상 메모하라. 일어난 일을 잘 관찰하여 메모하고 생각한 일은 깊이 생각하며 메모하라. 생각. 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라.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자신에게 뭘 하라고요? 질문해라. 표현. 알맞은 낱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높여라? 어휘력을 높여라. 어휘력을 높이려면 누구랑 친해져라? 국어사전과 친해져라. 또 좋은 표현을 수집해라. 어휘력과 좋은 표현을 만나려면 무엇을 많이 하면 좋다고요? 네, 맞아요. 독서지요. 꼭 기억하세요. 잠깐 여러분 기억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바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맹자쌤의 생활문 쓰기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많이 메모하고 많이 생각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자신을 근사하게 잘 가꾸어 가길 바랍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엄마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누구? 네,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세요. 맹자쌤의 영상이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구독해주면 맹자쌤이 더 신이 나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맹자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좋은 영상 계속 만들어 갈게요. 구독 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영상 잘 감상했나요? 어떤 내용을 주로 메모했나요? 3가지 습관 중에서 혹시 선생님, 저는 이미 3가지 습관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한 7명, 8명 손 들어온 것 같아요. 3가지 습관이 아니어도 2가지 내지 1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3가지 습관 완전히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로 글을 잘 쓰는 3가지 습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네, 메모하는 습관. 2번째, 생각하는 습관. 3번째는 표현하는 습관. 자, 이 3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메모하는 습관. 자, 이 습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무엇을 메모하면 좋을까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또 인상적으로 본 것을 메모하면 좋겠죠. 좋은 생각은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생각이 났다고 해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메모를 해 놓아야 합니다. 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잘 봐야겠죠.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메모할 것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과 관찰한 것을 많이 모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글감이 풍부해지겠죠. 그러면 자연히 글을 잘 쓸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메모하면 좋을까요? 맹자쌤은 주로 나에게 카톡을 보낸답니다. 그게 바로 메모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메모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두 번째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했어요. 좋은 생각은 저절로 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주 좋은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습관을 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될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우리 뇌는 아주 단순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저절로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막 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히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겠죠. 그리고 사고의 수준도 높아진답니다.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글도 깊이 있게 쓰게 된답니다. 자,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수시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서 질문을 할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세 번째 습관은 바로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엄마, 아빠께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 편인가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해야만 늘어난다고 해요. 칭찬도 마찬가지죠.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랍니다. 무엇을 칭찬할까? 칭찬거리를 찾고 어떻게 칭찬할까 고민을 하면서 칭찬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이죠. 자, 표현을 잘하려면 많은 어휘를 알아야 합니다. 노랗다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노루무례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느낌이 다 다르죠. 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어휘량을 늘리려면 독서가 최고랍니다. 그 다음 국어사전과 친해보세요. 맹자쌤이 어렸을 때는 유튜브도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래서 맹자쌤은 뭐 하고 놀았게요? 바로 국어사전을 가지고 놀았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맹자쌤이 학교 다닐 때 글쓰기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수시로 네이버 국어사전을 이용한답니다. 자, 또 표현을 잘하려면 좋은 표현을 한번 수집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한 표현, 책을 읽다가 공감이 가는 문장이나 낱말을 만나면 밑줄을 쫙 그어봐요. 또는 공책을 하나 준비합니다. 뺏겨 써요. 어린이 여러분, 국어사전이나 독서를 통해서 어휘량을 늘리고 또 좋은 표현을 찾아서 흉내내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내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습관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글을 쓰게 만들어준다라는 말과 같지 않을까요? 자, 글을 잘 쓰기 위한 세 가지 습관 꼭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하는데 잘 쓴 글, 좋은 글. 과연 좋은 글은 어떤 글일까요? 좋은 글은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는 글이랍니다. 화려한 낱말이나 과장된 표현보다는 진솔한 표현으로 독자를 배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쓴 글이 좋은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목적은 소통이라고 했죠. 맹자쌤은 글을 통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찾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열린 마음으로 친구와 친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맹자쌤이 글쓰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답니다. 글쓰기는 나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했죠. 아직 나를 담아내는 그릇이 근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친구, 또 그래서 맹자쌤과 함께 글쓰기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네이버에 ED 초등 글쓰기 교실에 수강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강의료는 무료랍니다. 우리 이제 곧 학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이 너무너무 설레입니다. 우리 기쁘게 다시 만나요. 맹자왈 공자왈 맹자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